예, 이런 신나는 음악과 함께 2023년 마지막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이번 주 승부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한 해를 보낸다라는 거 반드시 슬픈 일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 2023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휴먼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전염성이 강한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게 선점효과라고 1월 1일이 돼서 인사를 하면 이미 늦은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 또 정면승부가 다음 주 금요일 또 5일 날이기 때문에 좀 그때 약간 좀 새 인사를 하기가 늦은 듯해요. 그래서 미리 그렇죠. 선제적으로 네, 새해 복 덤뿍 많이 받으십시오. 철철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그래야죠. 진짜 네. 우리 모두 필요한 거는 복 엄청나게 많이 받는 오늘 거죠. 반면에서 복분자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분자가 아니에요, 그게. 복분자가 이제 주로 복으로 만든 모양이죠. 그렇죠. 복국을 먹으면 어때요? 복국. 지금 신동진 PD가 집중을 해달라고. 복국. 네네. 아니 이왕이면 복을 국으로 끓여서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실제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그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복을 주십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이 거꾸로 매달아 놔야 쏟아진다는 거죠. 복이 쏟아진다. 그래서 실제 숫자 8을 좋아하는 것도 이 8이 파 이게 그렇죠. 일종의 복이라고 하는 그 소리와 같다고 해서 설금설금 또 누가 들어오시는데 하여튼 그것도 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 복이 쏟아지도록 많이 받아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복을 거꾸로 매달아둔 거는 한족의 전통입니까? 거란족의 전통입니까? 그러면 여진족인지 몽골족인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고려 거란 전쟁에도 한번 출연 제의가 있었다고 하죠. 아니 근데 지금도 계속 고려거란 전쟁이 제가 지금 최애 드라마인데 정말 강감찬 장군이 거기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무시무시. 신율 교수님도 좀 장군의 피를 좀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게 이름은 같죠. 권율, 신율 해가지고 근데 뭐 저야. 근데 이게 또 이게 장대하시잖아요. 장대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한번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거의 장군감이시지 않았을까? 예, 좀 우리 이은영 소장님도 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네.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배우시면 있어요, 지금. 2024년 좀 더 아주 쭉 해야죠. 쭉쭉 나갈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냥 평생 그 사회 성적은 만점이 됐다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하시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승자는 누굽니까? 저는 올해는 그냥 한국 정치의 범위를 넘어서 오늘이 이제 연말 특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YTN 특집인데 정면승부요 라디오.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뽑았는데 푸틴과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푸틴을 뽑은 이유는 지금 내년에 또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가졌던 한 행사에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내가 볼 때 그 짰어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한 병사가 갑자기 대선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출마해 주십시오. 뜬금없이. 이게 뭐야?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나 푸틴은 출마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우면서도 경쟁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메드베데프였는데 메드베데프도 이제 사실 거의 러시아 정치에서 메드베데프가 무슨 경쟁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렵죠. 시키는 대로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그냥 대통령만 하고 다시 총리하고. 국민들 여론상으로 뭐 푸틴의 정적 나발리 이런 이야기인데 그쵸. 나발리도 힘을 못 쓰고 지금 있고 감옥에 있지 감옥에 않나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친푸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푸틴의 뒤를 이을 수도 있겠다. 상당히 이 체격을 보면 장군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대체로 좀 이렇게 푸틴도 아시겠습니다만 동독에서 활동을 하던 KGB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보면은 오른손을 거의 미동치를 않아요. 그게 언제든지 권총을 빼내서 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푸틴이
그럴 때를 가만히 보시면 왼손은 흔드는데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기관에서 이 사실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이 권좌에 올랐는데 지금 내년에 장기 집권하면 30년 뭐 이제 이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령에 또 30년 이상 집권해도 경쟁자는 없고 지금 본인의 후계자가 될 만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시베리아 자택에서 또 숨진 채 발견 또 의문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푸틴이 하루 전입니다. 러시아 재정 적자가 GDP의 1.5%도 못 미칠 것 좋은 결과.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결과인 건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 기반조차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푸틴은 희낙낙 왜 경쟁자가 없거든요. 근데 지지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 세계에 지탄을 받지만 러시아 국민들로부터는 압도적인 또 지지를 받는 푸틴 대통령이라서 이번에 또 뭐 국기 결집 효과도 있고 뭐 그렇겠죠. 전쟁이니까.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영어도 잘해요. 예. 영어 성적은 95점 정도. 네네. 조금 발음이 뭉쳐가지고. 사회생활.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왜 승자로 꼽았어요? 문법 2개 틀리고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네. 계속 뭐 사고도 터져요. 테슬라 얼마 전에 산업 로봇이 잘못 작동돼서 맞아요. 근로자가 다쳤다.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AI의 역습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승승장구합니다. 각종 이 경제 관련 이 분석 기관이나 이 잡지나 언론에서 이제 꼽는 올해의 인물 몇 명 꼽으면은 꼭 일론 머스크 들어가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올해였죠.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또 만났던 넷플릭스 관계자에 의해서 만났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이 X 이른바 스페이스 X입니다. 이게 또 발사체로서 상당히 또 궤도열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정찰 위성 추가로 이제 미국에서 발사할 때 그것도 발사체는 스페이스 X였어요. 그다음 지금 테슬라 뭐 아무리 좀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머스크가 계속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뭐 우리가 유망한 기업 그러면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근데 머스크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저는 성자로 선정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네. 코로나도 지났는데 마스크가 아직도 이렇게 우리 이은영 소장님 승자. 저는 일단은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지금 이슈 여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야당의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일단은 그 뭐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만남 이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인선을 하고 있는데 7, 8, 9 인선을 하겠다. 근데 실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비서실장도 75년생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사무총장도 지금 초선에 장동혁 의원이 됐고 또 그 조선일보 출신의 그 홍영림 기자도 지금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조금 전열을 정비하기 때문에 승자로서 꼽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꼽았습니다. 승자로 꼽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노인 폄하 발언 그 문제는 그래도 승자가 될 수 있나요? 민경우 비대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우 비대위원이 한 거라서 사과를 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 아우를지는 이제 홍영림 저희도 연구원장이 조사해서 알려주겠죠. 신임 그 연구원장이 조사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내라 하겠죠. 워낙 또 이 홍영림 기자 저희도 다 아는데 그런 분석하고 또 프레임 짜는 증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이해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참모를 지금 옆자리에 뒀다. 근데 그 사실 그 한동훈 장관 그 연설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이제 첫 일성으로 연설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연설문을 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아직도 조금 굉장히 미숙한 그런 정치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사실 그 다음 날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연설은 상당히 비교가 많이 돼요. 이 부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직도 혹시 이 여당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진짜 뒷받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론 뭐 연령도 확 내렸고 다 네.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도 이걸 그렇죠.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골치 아픈 일은 많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청와대가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일절 안 했습니다. 일절 안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전면에 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차별하는 전략인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전면에 나서는 순간 여론에 그렇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누가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냐면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오후 4시에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서 만났는데 오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죠. 오후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그 뒤에 이른바 우리가 그 배경 이 현수막 같은 게 전면 배경으로 이제 걸려 있는데 거기에도 빨리 김건희 이름 석자가 적혀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꺼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급적 물론 그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론에 이 닥치는 미치는 부담 때문에 일단 분리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 대응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본인은 가능한 한 좀 말을 줄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은 이슈가 이제 총선까지 전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걸 이야기를 좀 줄이면 줄이는 대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돼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일본 후쿠시마 이슈가 또 이것도 부각시키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도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이슈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일단은 분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대위원 인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서둘렀어요. 3부 가서 할까요?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참 눈치도 빨라. 네네. 예. 그러니까 사부죠? 계속 해도 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3부에서 자꾸 하자 그러니까. 네. 4부에서. 네. 3부는 여기서 줄이고 4부에서 진짜 얘기 오래 하죠 뭐. 네. 예.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까지 했죠. 네. 자, 패자. 우리 배소영님 패자. 네, 패자를 병립형 이재명 대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보다는 왜 병립형을 자꾸 암시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른바 3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것부터 발탄이 돼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탄희 의원도 본인 불출마까지 내걸면서 병립형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나 김우겸 전 총리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큰 정치를 하려면 본인이 그래도 대선 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완전히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전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위성정당, 꼼수정당 안 하겠다. 그걸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선언을 할 때 정치적인 명분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도 떨어져 나가야 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명의 총리도 전직 총리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저는 이 병립형을 자꾸 시간만 끌 게 아니라 그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 국회가 처참한 상황이 되면서 그때 이인영 원내대표 때인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그렇게 싸우면서 패스트 트랙에 얹혀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가겠다? 그게 국민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는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근데 명분 이전에 유권자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병립 그렇죠. 선거구제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관심 없어요. 아니, 그 뭐 네. 준연동형이 네. 뭐고 연동형이 뭐 병립형이 아 그냥 우리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신주 교수님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검사하고 안 하고 수업 준비 안 하십니까? 저는 학생들 앞에서 한 약속 매우 무겁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아 왜 날 끌고 들어가지?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워낙 또 모범적인 진행과 모범적인 또 오늘 계속 사회생활.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을 아, 보여오셨기 진짜 이게- 때문에 지금도 아니 누가 보나 안 보나 TV 진행자가 지금 오늘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왔어요. 아니 우리 정치자 여러분을 위해서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유권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모를 것 같다고 하지만 유권자는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유권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민도가 높아졌습니까? 그런 명분이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원칙과 상식, 심지어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이탄희 의원이잖아요. 국회 활동, 의정 활동도 열심히 네. 했던 그런 이탄희 의원이 정말 대표님 용단을 내렸습니다. 현의 살수입니다. 맞나요? 현의 살수. 아니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사자성어에 아주 그러니까. 약해서 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잡았지만 상대적인 거라서 정치가 사실 이렇게 잡은 거는 그 국민의힘이 병립형제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정치가.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무단횡단하면 민주당도 아니, 무단횡단을 우리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지금 다른 신당들이 당대표 지냈던 분들이 신당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분모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공통분모가 거기 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연동형이도 준연동형이랑 가면은 이게 얘기가 복잡해진다라는 생각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4년여 전에 이 준연동형 반대했었죠. 비례대표제 할 때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니 그러면 그렇게 처절한 그 패스트 트랙까지 까지 태워서 만들어 놓은 이 지경을 또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일단 만들어졌고 그렇게까지 정말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해서 한 것이라면 그리고 대선 때 그러면은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평가를 받았다면 몰라도 대선 때 약속까지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연동형 나 연동형으로 가고 또 위성정당 꼼수정당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검촉 같은 그 한마디가 참 국민들에게는 철석 같은 약속이었고 현의 살수거든요. 아니, 근데- 현의 살수가 있고 살수 대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살수 대첩은 아는데 그 자꾸 어려운 사자성어. 아니 지난번 총선 때도 위성 비례정당을 그 당시 국민의힘이 전신인 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또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면 또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고 나서 선거에 지고 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라는 게 그 정치인의 약속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또 맞게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가 정치를 보는 또 시각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국민의힘의 상대적인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꼭 반드시 병립형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고 있어요. 패자는 누구세요? 저는 신원식 장관 지금 아까 이제 좀 방송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과를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네. 나오고 있는데 무슨 방송이 나오고 진짜 있어요? 저렇게 좀 친절 얼굴 보고 싶어요. 저. 아니 저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여기 잘 나가는데 패자예요? 아니죠. 황희찬 선수 요즘 너무 잘해요. 큰일 나세요. 네. 손흥민 선수 팬이 얼마나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는 멀티골까지 넣대요. 그러니까 저런 네. 것만 보고 싶어요. 진짜. 황희찬 선수가 진짜 요즘에 너무 잘해요. 그렇죠. 네. 진짜 잘하다. 이름에 찬자 들어간 사람 잘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손흥민 리더십. 난 이거 책을 하나 써볼까 생각. 칼럼은 제가 썼어요. 그래. 아니 네네.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갑자기 신원식 장관이니까 손흥민으로 아니 저기 넘어가요. 나오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아니, 나오는데. 예, 신원식 장관이 빨리 저는 사과를 했지만 이분 이
분쟁 지역 얘기한 거 이후에 또 얘기를 또 했어요. 무슨 북한의 영변 경수로 관련해서 내년에 뭐 또 전쟁 날 것 같이 또 비슷한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 이 역사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너무 호전적이다.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호전적이다. 대통령께서 이분 좀 어떻게 좀 물러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타짜는 안 했어요, 제가. 아니, 근데 그 사실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는 그거잖아요. 네. 내년 초에 북한이 이거 우리한테 상당히 그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도발을 하겠다. 이게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적이 아닌가. 그런데 뭐 신원식 장관 뭐 근데 저는 그건 좀 그렇더라고. 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아주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발상. 이거 어떻게 이런? 아니 독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해돋이 그러니까 1월 1일 해돋이의 가장 첫 지점이 바로 독도입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지. 내가 딱 물어 가봤어요. 갑자기 당황을 아니 하시잖아. 제가 예? 왜 바로 책답을 못 드렸냐면 제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거든요. 항상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 오전 7시 26분에 첫 해돋이가 이제 독도로부터 그래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독도를 빠뜨렸다. 그것도 지도에서 11개 지도에서 왜냐하면 독도는 일부러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울릉도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더 크게 표기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 네, 크기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거를 약간 네모칸으로 해가지고 네, 네. 확대된 형태로 보여주면서 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것은 그건 일고의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네. 아니 그리고 이번 지금 그 책자 있잖아요. 이거 3만 부 중에서 2만 부 인쇄해서 그 다 폐기했다는데. 아니 그 당연히 폐기해야죠. 그 저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세금을 낭비하느냐. 진짜 하지 않아야 될 근데 거를.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좀 사전에 네. 저걸 하고 이게 지금 저는 더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거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영토 분쟁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재판부로 세상에 이런 게 가겠다는 어디 있어요 이게. 아, 그래. 근데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지필진이 좀 이전하고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필진 이전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필진이 이거 책자 교재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구성했는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성 자체를 누가 했는지. 아니 전문가든 아니든 네. 그렇죠. 이거를 감수도 하고 자신들도 그럼요. 읽어보고 이게 정신전력 교육 교재라는데. 그럼요. 아니 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전문가라도 아는 내용이고요. 아니, 당연하죠. 다오이다오 또 생각구 열도는 그거는 독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거 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아니, 뭐- 지들끼리 싸우는데 뭐 우리가 왜 그렇죠. 거기 신경 써요? 이 자료를 이현영 소장에게 교정을 맡겼더라도 오타까지 다 봐줬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딱 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니 저는 이번 개각 때 이분을 좀 개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몇 달 됐다고. 요새 뭐 이 트렌드가 그거더라고요. 한 3, 4개월하고 바로 교체. 네. 그럼 자, 총선 앞두고 나서. 네. 우리 배 소장님 승부처. 저는 승부처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발언을 최소화하더라도 말을 아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특검법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뭐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뭔가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거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결혼하기도 전의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난 건도 있고 안 지난 실제로 건도 건도 있어요. 안 지난 건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도 있다라는 것은 안 지난 건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보다도 혐의가 더 중하다고 하는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도 무혐의 처리된 건도 있고 물론 이건 이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부분이겠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5년까지니까요. 5년 동안이니까. 그렇다면 뭔가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억측과 논란을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통해서 국정에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향후 관리 이 부분은 명분이 뚜렷하게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승부처인데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한 지난 대선 TV 토론 때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잖아요. 특히 그 이후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 내용에 대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검법이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총선 결과와 이어져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해서 이미 보수 언론에서 사저로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저라는 게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기 집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부속실 설치나 또는 어떤 제도적인 보안, 뭐 감찰반 투입 이런 거 갖고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민정수석실이라도 있든지 그것도 없잖아요. 예? 그것도 없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이미 그 모든 저기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 보수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사저로 가 계시는 게 좀 어떨까. 뭐 사저간다고 뭐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없어질 것 보는데. 같아요. 그 일단은 그 네트워크가 차단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신율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뭐냐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람들이 그렇죠.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를 차단을 해야 되는 어떤 거거든요. 것이든 있을 거라고 또 계속해서 조장이 되고 물론 이제 실제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는 아예 받아들이자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상의 흐름이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걸 이제 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런 여론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정말 뭔가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니라 그래 있고 없고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그냥 생중계도 하고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정면 지켜가기는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맞대결을 했을 때 오히려 세대교체나 86 청산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총선 쪽에 좀 흥행을 해보자 이런 차원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서는 곤란할 테고요. 네. 근데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저는 윤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론을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알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론을 이끄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론을 좀 쫓아가는 순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억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상설특검으로 가야 된다. 아, 상설특검이요?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권에서 그럼 그건 거부권 행사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 대신에 아이고 거부권 행사가 끝이 아니고 그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우리 털어서도 안 나왔으니까 당당하게 상설특검으로 해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하는 게 왜냐하면 아니 여사님이 뭐라고 상설특검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거기다 투여를 해야 돼요. 뭐 특검은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특검을 하게 돼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모든 언론이 거기에 다 집중을 하잖아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여사님이 뭐라고 우리가 선출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하면 그럼 집중 안 하나요? 일단은 그 특검을 해서 짧게 하고 빨리 정리하고 끝내야죠. 기소시킬 거 있으면 빨리 기소시켜야 상설특검이 훨씬 빠를 거요? 저는 아마 상설특검은 왜냐하면 네. 지금 특검법을 만일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한다면 특검 임명까지 최소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상설특검은 2주면 돼요. 아니 근데 상설특검을 하면은요 다른 이슈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명품백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넣자.
이것도 하고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여사님 논란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사님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한 말 자체도 우리 엄마 맨날 핍박받았다. 그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의 말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거든요. 반대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거부권을 분명히 지금 행사하실 것 같아요. 이 연초부터 또 이렇게 전국을 경랑으로 빠뜨릴 민심을 위반하는 행동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래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이게 오늘 승부처로 나왔는데 이제 곧 뭐 다음 주엔 거부권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저거 한다며요. 그 헌재 이해 충돌. 이해 충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여사님이 무엇이길래 지금 여당 야당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헌재까지 가고 또 기다리고 승복 안 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상설 특검으로 가고 이래야 되냐 이거죠 지금. 차라리 여사님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말은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뭐 특검법을 했다고 해서 특검을 하는 이유는 그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지. 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상 규명하는 것이고 실제 맞아요. 그러면은 그 논란에 대한 특검법을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사실은 뭐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할 만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작동되는 게 이제 특검법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야당으로부터 논란이 되는 것도 물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아까 그래서 신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설 특검이나 이것도 하나의 수단일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들의 민심이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됐든 중도층이 됐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됐든 저거는 적어도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크게 확대될 수 있는 파장이 될 수 있는 여사의 논란은 없을 것이다. 그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못 치러요. 총선 치를 수는 있죠. 근데 여당이 대패하는 총선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좀 다른 게 이걸 이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된 여론만 가지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뭐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그 실시간으로 브리핑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어떤 일과 비교하는 것은 지금의 현 시점하고는 배경적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계속해서 실시간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특검을 하는 그 진행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반발 심리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영 간으로 프레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서로 이제 진영 간 대결 충돌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론은 양쪽으로 나눠져서 작동할 뿐이지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려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특검법과 무관하게 앞으로 이제 아까도 어떤 하나 이슈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 함정 취재라는 논란도 있지만 뭐 가방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런 이슈가 끊임없이 또 제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근본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이렇게 특검하고 뭐 상설 특검하고 거부권하고 이런 나라가 진짜 사례적으로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 재판 과정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 보면 검사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밝혀내서 결국 그 검사는 저기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담당 검사도 그걸 많이 밝혀냈었어요. 재판 과정 중에서 참 특이하게. 그래서 이거를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마시고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빨리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거부권 행사 아니고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마치 이제 그 이전의 역사에서나 그 이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숱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도 많았죠. 최근에는 뭐 필리핀의 이멜다 같은 사람도 있고 더 이제 극명하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야당에서 옥죄는 그런 이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슈인데 저는 그 이슈보다는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 위해서 약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는 흔들리는 대상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조용히 내조만 했으면 장치가 여건대에서 네.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코너 두 분이랑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